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 장중에 1,440원까지 오르면서 증시 폭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낙폭 끝없이 확대하면서 장중 저점이 곧 새로운 연저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설상가상의 우리 시장. 대체 어떻게 버텨야 할지 감도 잘 오질 않는데요. 자,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함께 길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섭게 연저점 새로 쓰고 있는 우리 증시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도 또 무거운 분위기 감지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낙폭 너무나 무섭게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미증시도 다우지수, S&P 500 지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연저점 기록을 새로 썼고 다우지수는 이제 완연하게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 증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증시가 전반적인 모습들이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추가 하락폭이 대체 얼마나 될지, 이 하락세가 언제쯤 진정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하락폭 얼마나 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하락폭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채권 금리,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되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우려가 증폭됐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기준에서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 여기에 수매까지 아마 나오는 것으로 또 보여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반대 매매 물량도 함께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영향을 더 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해줄 그런 부분은 미국의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발표되는 PC 소비자 또 관련된 물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금요일에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또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 하락이 지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시장 방향성, 단기적으로 방향성에 영향을 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과거에 코스피 지수의 또 사례를 본다면은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보시면은 이때 약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또 하락을 했죠. 정확하게는 1196포인트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도 시장의 공포가 상당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는 이제 2018년부터 해서 1168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수준이 1161포인트예요. 오늘까지 기준해서, 오늘의 저점 기준에서 1161포인트 하락했는데 상당히 지금 과거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한다면 지금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대입을 한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2100에서 2150포인트가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또 확산되면서 환율이 강세를 보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원달러가 지금 상당히 추가적으로 또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400원 수준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기업이 생각하기에는 데드라인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달러가 또 상승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흐름도 함께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신뢰하는 지표 하나를 좀 말씀드린다면 스톡 슬로우라고 좀 지표 기준에서도 제가 참고를 많이 하는 지표인데, 이 스톡 슬로우의 또 지표를 참고한다면은 과거에 2008년도 리먼 사태와 코로나 사태 때 20포인트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또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월봉 기준에서 의미 있는 이제 2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이 딱 저점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바닥 구간으로는 좀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정말 안전 자산으로만 이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42원 선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원달러 환율 1,440원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참 여러모로 시장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체 바닥이 어디냐, 이 바닥 예측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 전략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투자 전략 세울 때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이제 2주 안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개인 소비 관련해서 물가 지수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PEC 물가 지수가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게 이제 금요일 저녁 10시 이제 30분 우리나라 기준이겠죠. 저녁 10시 30분에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지될 가능성,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미국장에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물가 지수를 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CPI보다는 PCE 물가 지수를 연준에서는 더 아무래도 참고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보다 먼저 이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이제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더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의 채권금리, 2년물과 10년물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세계 경제 또 영향을 미치면서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통화 자금들이 흘러갔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글로벌 이제 악재 리스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세를 보여야 연준에서 이제 올해까지 뭐 1.25% 금리를 인상한다고 이제 어느 정도 스탠스를 보였는데, 이런 스탠스가 소비자 물가 지수 안정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 지수와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비중을 좀 더 이제 축소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연준에서 아무래도 스탠스가 긴축에 대한 강도 높은 이제 스탠스가 변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 2,000포인트 정도까지 좀 예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대응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 달러가 혹시라도 1,500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증시에 영향도 상당히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원 달러가 1,500원을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정말 불확실성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물가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 저희가 하루에 10원만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라는 멘트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20원씩 오르게 되는 모습들 연일 좀 보게 되면서 충격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시장의 방향성 좀 가늠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이야기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빈자리를 기관이 좀 채워주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 모두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이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듯한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이 적은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 상당히 좀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는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는 1,800억 원, 1,850억 원, 그리고 기관 기준에서는 2,58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평소의 기준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오늘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또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기관의 수급 기준에서는 선물 시장 기준에서 참고를 한다면은 또 해치 물량을 또 제외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 3대 리스크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단기적으로 이제 봉쇄력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 경제를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 쪽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리스크 그리고 미국 기준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아무래도 또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들 이런 3대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이어지면서 투매 물량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만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관과 이제 외국인도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고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당연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의 안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안정세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연준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기준에서 안정세가 또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이 되어야 지금의 긴축에 대한 강화 스탠스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또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지금 좋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10월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좀 안정세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의 안정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나란히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일단 시장의 불안정성, 이 공포 심리를 고스란히 좀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좀 진정이 되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흔적들이 나와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주일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장중에 나란히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D램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까지도 지금 3분기보다 4분기에는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목표 주가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런 목표 주가들 좀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자, 대표님, 이 반도체주의 대응 전략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전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시장 기준에서도 어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초부터 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주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인데 지금 D램 가격은 1월 초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상당히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D램 가격은 계속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아무래도 D램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축소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업황이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또 보이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를 또 보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도 이제 좀 동일한데 지금 D램 가격은 아무래도 지금 재고 물량이 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 내년 1분기와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준에서 파운드리 쪽도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그런 부분들 3, 4분기에 가격을 또 인상하고 있고 내년 1분기에도 또 추가적으로 가격이 또 인상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실적에도 내년 이제 2분기나 2분기 이후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영향을 받겠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은 내년의 상반기 정도부터 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아마 보유하신 분들,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환율을 좀 체크를 하면서 원달러가 정말 이제 1,500원을 간다면은 상당히 시장의 수쿠가 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내년에 이제 상반기 1분기 이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반등을 좀 예상을 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리포트도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 이제 기술적 기준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결국에 내년 상반기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올해는 이 겨울을 좀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정말 어려운 상황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200선도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또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데드크로스에 대한 걱정까지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대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대표님, 우리 투자자분들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개별주 장세가 또 당연히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별주 위주로 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 오늘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수혜주를 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모멘텀이 아무래도 살아있는
모멘텀이 많은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뒤에서도 이제 뒤에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기준에서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채권 추심 시장에 영향을 또 보여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고려 신용정보 이 종목이 상당히 금리 인상에 관련주로 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면은 한 번 더 반등. 오늘은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6에서 7%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증시와 함께 좀 영향을 받으면서 3% 정도 기준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채권 추심 시장이 또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9월에 금융 지원 종료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채권 이제 추심 관련해서 이런 매물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려 신용정보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지금 SCI 뭐 평가 정보와 이제 고려 신용정보 두 종목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고려 신용정보를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단기적 모멘텀 기준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주로 해서 고려 신용정보를 한번 관심 갖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중장기적으로 볼 거는 이제 좀 필수 소비재와 탄소 관련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필수 소비재는 제가 여러분들 올해 이제 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필수 소비재 기준에서 아무래도 식품 쪽이 충분히 경기 침체 우려에도 방어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식품 관련 기준에서 삼양식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가격이 많이 좀 올라와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기준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에도 아무래도 삼양식품의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삼양식품 최근에 식품 가격 인상을 하면서 향후 또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게 그리고 경기 침체의 방어주 역할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정도를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10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 한번 내려온다면은 지지되는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급 기준에서도 상당히 또 양호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쉬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흐름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정도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지만 지금 이야기 나눈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드크로스 걱정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우리 시장 대체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또 장중 저점이 새로운 연저점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장 막판에는 양대 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도 코스피나 코스닥 이 장중 저점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려는 듯한 모습들도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이제
안 좋은 뉴스만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련된 증시 안정 펀드에 대해서 재가동한다 얘기가 나왔고, 한 2시쯤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채권 관련해서 국채 2조 원에 대한 바이백에 대한 긴급 수혈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외국인 일단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낙폭을 굉장히 축소하는 일단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 물론 오늘은 오전에 이제 애플 관련해서 이제 아이폰의 이슈가 이제 어제부터 일단 나왔죠. 일단 미국 증권사에서 이제 기존 전 모델에 대비해서 11% 정도 오히려 많이 팔리지 않을 거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결국에는 이제 애플 자체 내에서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이끌어졌던 LG 이노텍이 같이 이제 급락하는 일단 모습을 일단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폰이 일단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동안 IT 세트 부문 자체가 워낙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속 부진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제 코로나 영향도 이제 그나마 이제 교체 수요가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프리미엄 모델 이런 갤럭시 폴드나 이제 애플 14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꾸준할 거라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전방 산업에 있는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결과가 나오게 되자 전체적인 IT 부분 자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겠죠. 이제 우리가 서버용 DRAM에 대한 이제 오더컷 이슈가 또 한번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2분기까지는 그나마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뭐 콩컬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서버형의 디램이 과연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얻을 것이 나오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인텔에서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DDR5를 지원하는 사파이어 레피즈 GPU가 내년으로 연기되게 되면서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그런 시장 자체가 오히려 또 우려를 섞인 부분이 더 나오지 않나라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파운드화나 이제 관련된 뭐 위안 나 엔화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달러화가 강세되는 모습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결국 달러가 결국 오늘 원화 관련해서 1,440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1,597원입니다. 이제 결국 전 고점 대비해서 150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이번 주에 있을 무역 수지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더 우려 섞인 부분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장에서 좀 많은 해석들이 오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 물량 자체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결국 CFD 물량이나 이제 전날 같은 경우도 2시 반이나 2시 20분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 결국 1시나 2시쯤에 신용 관련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당시도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역시 이제 그런 정부에 대한 오늘 보니까 장 끝나고 나서 좀 긴급 회의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좀 진바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증시 안정 펀드가 과연 얼마나 만큼의 수혈이 될 수 있지가 좀 향후 좀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요소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코스피 지금 계속해서 개인만 물량 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매수를 하면서도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종목을 포트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계좌가 50%, 70% 많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기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디가 이제 바닥이냐 얘기도 사실 큰 시장에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환율이 얼마만큼 돌아설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실제로 월봉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원래 그런 FX 시장에 있는 외환 딜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투기적인 성향이 있을 때 오히려 한
한번 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597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던 러시아 가스가 폭발이나 이런 이슈도 계속 시장에 불안감을 내세웠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개별주로 찾아가서 어느 종목을 이제 노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더 이상 여기서 확대하기보다는 사실 매도하는 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3개월 전부터 이런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밸류에이션적인 거는 의미가 없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확대되는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반등할 때는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이제 신용매매가 아닌 일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워드 6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만큼이나 이슈들 상당히 어두운 이슈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도 카지노주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선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카오 이 중국 관광객 수용 이슈로 인해서 카지노주 관심 받고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인 조코바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폰의 증산 계획 철회 소식이 우리 시장에도 큰 쇼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소비 회복 둔화 소식으로 인해서 대중기업들의 실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타격으로 연체율 확대되고 있다는 이슈도 지금 오늘의 주요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코텍, 일동제약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오늘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3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이노텍, 코텍, 아모레퍼시픽이 선정됐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화제자 아이폰 14의 인기에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도 좀 부진한 실적에 지금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특징주로 LG이노텍 뽑아주셨습니다. LG이노텍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스탑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LG이노텍이 뭐 다른 사업군에도 진출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애플 아이폰 쪽에 나오는 이제 매출 비중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번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프로나 프로맥스와 같은 고가형 모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히려 기본 모델보다는 매출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지만은 어제 오늘 이슈가 결국에는 증산 계획이 오히려 철회를 했다는 이슈가 나왔죠.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추정치를 관련해서는 아마 내일쯤인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 정도 컨센을 하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상했던 대수가 뭐 연간 뭐 1억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BH 같은 것도 한 52%고 LG이노텍이 매출에서 64%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 자체에 있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부터 그런 지지선이 좀 무너졌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스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애플 VR 제품이 추후에 나오게 됐을 때 이런 카메라 모듈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장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로만 두고 봤을 때는 단기간 이제 조정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지노주인데 카지노주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시장 주저앉으면서 카지노주도 좀 파란 불빛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코텍 뽑아주셨는데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마카오에서 중국인 관광객도 허용한다 얘기했고 그런 마카오의 개정법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물론 이 회사를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면 카지노 슬롯머신에 있는 모니터용을 일단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년 연속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인 회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카지노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게 슬롯머신 같은 경우가 교체 주요 시기가 3.5년 정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그런 슬롯머신 같은 기계들이 결국에는 이번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새로운 교체 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어제도 파라다이스나 이런 관련된 카지노들이 굉장히 급등을 한 사유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저쪽에 마카오 그런 관련 이슈 때문입니다. 물론 이 회사에서 북미향 매출이 50% 이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뭐 IGT나 사이언티픽 게임스와 같은 고객사들이 매출이 올해 초부터 이제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그랬다는 건 이제 영업이익이 코로나 때 적자였는데 올해부터 지금 흑자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2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은 그동안 쉬고 있었던 슬롯머신 대비해서 그만큼 실적이 이쪽에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군 자체가 하반기 때부터는 오히려 하락이다. 왜냐하면 일단은 환율의 약세에 또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하이 운임 지수로 그만큼 운반비 자체가 운임료가 굉장히 비쌌었는데 그런 부분도 하반기 때부터는 꾸준하게 이 회사에게 긍정적으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재료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LCD 패널이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원가 절감과 이런 운임이나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 자체가 오히려 쿼터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카지노 오팡이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 최근에 이제 월간 데이터별로 이제 1일 날 나오는데 카지노들은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다른 리오프닝 대비해서 카지노 오팡이 좋아졌다는 건 이런 쿼텍에 대한 수요도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약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에도 지금 먹구름 들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모레퍼시픽 특징주로 뽑아주셨네요. 아모레퍼시픽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소비 자체가 이번에 아이폰을 통해서 아이폰을 통해서 이제 전달됐겠지만은 결국 중국 자체가 소비 계속 부진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미 이제 로컬 브랜드가 워낙 이제 프로화와 같은 화장품들이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 화장품 자체는 중국에서 조금 더 이상의 선량성은 거의 제로로 멈췄다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형 화장품주가 살아나려면은 북미 시장 확대가 좀 중요하게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북미 시장에서 수입국 중에서 이제 한국이 3위로 굉장히 화장품 쪽에서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이 아직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스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55% 내린 216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미국 증시 혼조세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개장 후 30여 분이 지났을 무렵에 낙폭 대부분 반납하면서 반등하려는 듯 하기도 했었지만 이내 다시 하락폭 확대하면서 오전장에 이미 2200선 깨졌습니다. 이후 쉼없이 연중 최저치기로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빈자리를 기관이 메워주는 이 형국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 규모 계속해서 키우면서 적극적인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흘러내리는 지수를 붙잡기엔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지수도 그렇고 지금 종목들도 연일 신저가기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다시 시총 5위로 돌아온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모두 52주 신저가 새로 썼습니다. 애플 쇼크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1.7%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좀 버티는 듯 했던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 모두 지금 3에서 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장중에 20만 원 선 깨고 내려오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금 20만 원 선 턱걸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3.25% 내린 67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 다소나마 조금 만회하려는 듯한 시도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58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세가 우세한데요.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0.78% 오르면서 64,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 다시 부진한 모습인데요. 3에서 5%대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낙폭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5%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돈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반짝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시 또 낙폭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잠깐 반등주는 척을 할 때에서 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신의 한 수 방송 제목도 반등주고 또 떨어질 거다 하니까 거기에 또 삐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 아파하는 걸 봤는데 근데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기에는 아직 더 빠질 자리가 충분히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현금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몇몇 종목들은 올라오는 것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2,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이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대응을 못하지만 그래도 2,000개 중에 한두 개가 올라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오늘처럼 샘표식품처럼 급등을 하다 보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삼거나 하여튼 몇몇 종목들은 그래도 20% 안쪽으로 줄어들거나 하는 애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현금화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만 드렸는데 일단 현금화 대응을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에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지지난주서부터 해서 일단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일단은 추석이 끝나고 나서부터도 계속 이어졌었죠, 시장이. 그리고 이제 FOMC까지 해서 우리나라 추석 때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주는 모습을 보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을 분위기가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 저점만 안 깨졌다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면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박살이 나지 않았을 텐데 여기 이제 추석 이후에서 우리나라 화요일 날 잠깐 올라가고 이제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이거 빠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 시장 수요일 날 흔들리고 나서 FOMC, 그때 FOMC가 목요일 날에 결과를 봤죠. 수요일 날에 저녁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되겠다.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이제는 던져야 된다를 얘기를 했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왜냐면 이 박스권장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 FOMC 결과를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료주들 급등하는 날에서 저것도 팔아버리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이 깨질 것 같다. 현금화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를 얘기를 했던 게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목요일도 안 하고 금요일도 안 하고 이번 주 월요일도 안 하고 오늘은 수요일이죠. 어제 화요일도 안 하고 월요일도 안 하고 뭐 오늘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이제 손실폭이 마이너스 뭐 4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속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서도 이런 경우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을 16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숱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요거는 안 되겠다. 현금화 대응을 이제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
뭐 누구는 좋아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도 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빠질 게 저점이 깨지고 박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주워 담아야 되느냐? 아니요. 아직도 안 됐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긴 했어요. 종목들이 뭐 40% 빠진 것도 있고 뭐 70% 빠진 것도 있고 정말 많이 빠진 애들은 고점 대비 80% 빠진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지만 아직 안 빠진 애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2차 전지들 뭐 코스모와 코시모스 소재 같은 애들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쟤네들도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빠질 업종의 대표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쉽게 바닥을 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더 빠졌던 종목들, 그래서 아마 장중에 10%, 뭐 11%,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애들이 조금씩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빠질 거예요.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는 2000 깨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2400에서 2150까지 지금 250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2250포인트를 빼면은 그 다음에는 1900포인트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지금 일주일 만에 떨어진 폭이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0 깨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를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쉽게 치는 자리는 아직 아니니까 무턱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시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 단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주고 2400, 2500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2000이 깨지는 쪽이 더 빠를 것 같으니까 반등을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250, 2300은 못 넘어갈 것 같고 2200을 올라가고 2250 올라가고 해서 종목들이 바닥 대비 5%, 10%, 15%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도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현금화를 못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게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성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그래도 뭐 지금 시장에서 플러스가 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많이 빠졌거든요. 엊그저께도 한 1400개 빠졌는데 오늘도 1300개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빠졌다는 얘기죠. 대성에너지는 일단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이 터졌다, 뭐 폭파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된 지금 겨울이 찾아왔으니까 또 유럽들이 또 에너지난에 안 그래도 난리가 났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깐 움직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저점 깨질 때 손절하시면 되고 뭐 다시 또 올라가서 내일 반등 나오면 한 13,000원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수익으로 바뀌거나 손실이 줄어들면은 잘 정리를 하시고 대신에 저점이 깨지면 일단 10,000원, 11,500원, 1,500원이 깨지면은 그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뉴스가 있어서 좀 움직임이 좋은 쪽에 있는 그래도 가스 관련주 쪽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네페스인데요. 자, 저점이 깨졌죠. 뭐 IT 안 좋다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니까 저점이 깨지면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서라도 시장은 바닥을 안 칠 거예요. 아마 이게 줄줄줄줄줄 계속 밑으로 떨어질, 뭐 카카오처럼 떨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신영증권의 보고서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약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안 그래도 가우칩스 저것도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수익 날 때 빨리 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올 여름에서 얘기했다 물렸다가 운 좋게 수익 났지만 결국은 떨어지죠. 이거 아마 내일이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일 때에서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하면은 시장 점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50점 가, 매수 포인트도 50점 가, 모든 업종 55점 양 평가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아직 시작 바닥 안 쳤으니까 좀 더 조심하시고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시장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자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제가 더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투자자입니까? 무너진 게 있으면 다시 쌓아 올리면 된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말 제가 더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